네, 안녕하세요. YW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드디어 타이젠 5단으로 이제 대국을 할 수 있습니다. 5단 대국을 한번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사실 이제 타이젠 5단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 유저에서는 고수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전까지 제가 3단하고 4단으로 한번 대국을 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양쪽 서로 간에 이제 소목을 뒀네요. 뭐 백이 바깥쪽 보는 소목을 했는데 한번 걸쳐가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날일자 걸치는 게 요즘엔 대세죠. 옛날에는 한 칸으로 많이 걸쳤는데 요즘에는 이 붙여가는 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집으로 봤을 때는 날일자로 걸치는 게 흑의 입장에서 집으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평범하게 두 칸 가는 방법이 있고 뭔가 근데 똑같이 오면은 좀 억울하죠. 흉내바둑처럼 됐을 때 덤이라는 게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백은 여기를 안 걸쳤으니까 저는 반대로 뭐 이렇게 굳혀가는 진행을 해볼게요. 두 칸, 제일 유행하는 수. 그러면은 저는 하나 걸쳐놨고 상대는 이제 못 걸쳤잖아요. 뭔가 좀 기분 좋은 진행이죠. 조금이라도. 네, 보이지 않는 차이이긴 하지만 분명히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점이 작용을 합니다. 자, 지금은 뭐 협공을 한번 해볼까요? 받는 거랑 협공하는 건 이제 선택의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3-3 파고 유정석 그대로 진행을 해주고요. 밀겠죠? 밀면 늘고 저처 2일 때 옛날에는 당연시 되게 이제 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있는 거보다 밑으로 넘어가는 걸 좀 더 많이 두죠. 이게 좀 더 대세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고요.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이 한 점이 준동하는 수가 좀 더 힘이 강력하거든요. 어딘가 젖히면 붙였을 때 그 맛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두는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 끊어놓은 거는 응수타진이라고 이제 해서 둔 거 같은데 글쎄요, 저게 좋게 작용을 할까요 과연?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큰 자리 3-3. 참 언제부터 이게 3-3 들어가는 게 당연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3-3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였는데 참 바둑 길이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특히 AI 시대 이후에 AI 이후에 이제 이런 두터움을 견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바둑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AI로 인해서 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그게 긍정적으로 변화할지 부정적으로 변화할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백이 둔 수는 정석은 아니에요. 지금 백이 정석을 하려고 했으면은 이때 2단을 젖혀서 양쪽을 막아가는 진행을 선택을 하는 게 보통의 정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이 백이 양쪽을 막은 대신에 이제 흑은 한 점을 준동하는 맛이 있죠. 나중에. 실전은 그냥 이었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지금 흑이 진출이 너무 잘 됐죠, 하변으로? 물론 좌변은 좋지만 이거는 좀 흑이 좀 좋은 결과고요. 그 다음 여기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유는 우변도 넓기는 합니다. 근데 백이 여기를 딱 씌워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뭔가 넓어지고 흑이 좀 작아지죠. 근데 흑이 먼저 여기를 하나 해놓으면 일단 이쪽도 커지기도 하고요.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좀 더 좋거든요. 야, 이렇게 한 칸으로 굉장히 느슨해 보이는데요. 네, 이러면은 저는 우변 쪽으로 손을 빼거나 지금도 여기가 좋아 보이네요. 뛰는 게 백이 여기를 눈목자 하나 오면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 칸을 뛸까요? 네, 이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중앙이 대세점처럼 보여요. 나중에 이런 거 하나 날일자가 선수라고 봐야 되니까 이쪽이 좀 발전성이 괜찮아 보입니다. 길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변을 가는 게 좀 나은데
근데 이게 중앙 쪽이 의외로 가치가 큰 상황들이 좀 이르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돌을 그려놓고 보시면은 좀 볼 수 있어요. 이때도 저는 약간 고민입니다. 그냥 먹는 게 있고 젖혀가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좀 더 나을까요? 그래도 모양을 좀 크게 키우는 게 낫겠죠? 네. 젖혀가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백은 끊어놓은 게 이제 이거 밀었을 때 득이 돼서 하나를 끊어놓은 건데 막상 밀리니까 아프네요. 이게 왜 아프냐면 여기가 이제 끊거나 하면 제가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치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있는 게 선수이다 보니까 이쪽을 약점을 백이 보강을 안 가도 돼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백이 좀 매력적이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행마도 치고 두는 게 있어요. 치고 두는 게 일단 끊는 거는 치면은 따먹어서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백이 늘면은 그때 잡고, 아까랑 차이점은 이게 똑같이 선수가 되는데 이걸 치고 나서 여길 밀 때 이제 흙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이 돌 두 개가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점을 무겁게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백은 무조건 나가야죠. 아 근데 끊는 거를 잠깐 수읽기를 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먹고요. 문제 없죠. 이런 부분 처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수읽기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두셔야 돼요. 두 점을 살리는 전략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쳐서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네. 뭐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냥 선수 자리고요. 어차피 이쪽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어이구야, 거길 끊었나요? 끊는 거는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늘면은 두 점은 어차피 못 살리죠. 근데 51번 머리가 나오게 되면 이건 사석작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돌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따먹으면 뭔가 이 힘차게 뻗어있는 돌이 이 중앙과 우변일 때를 너무나도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상변을 깨서 좀 더 득이라고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중앙일 때와 우변에서 잃는 게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백스텝을 해줘도 백돌이 무겁죠? 네. 뭔가 4점이 이제 중앙으로 좀 헤엄을 쳐 나가야 되잖아요. 막아놓고요. 뛰는 정도가 네, 미는 걸로. 이거는 제가 이제 늘어달라는 주문이죠. 사실 크게 득은 없어요, 늘어주더라도.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만한 게, 이거를 당했을 때 아까 늘어져 있는 게 나은지 나중에 중앙 쪽에 돌이 있는 게 더 나은지 생각을 해보면 흑의 입장에서 아픈 건 없거든요, 별로. 지금 손을 빼는 게 나은지 일단 행마대로 늘어놓죠. 뭐 당한 건 없으니까 손 빼는 것도 충분히 고려 가능합니다. 안 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수 치고 나서 여길 띄어서 밖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행마를 할 것 같아요, 백이. 그래서 뭐 크게 당장 문제가 있진 않지만 하나 참아놨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손을 빼네요. 얘는 이제 뭐 공격하면 해봐라, 한번 내가 다 받아줄게, 뭐 이런 배짱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는 또 상대방 분께서 손을 빼주신 만큼 먼저 백진을 삭감을 해놓고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를 치는 척을 하면서 중앙을 때리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머리자리를 쭉 때리면 돌이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돌이 계속해서 공배로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씌우더라도 어떻게 좀 살았다고 하면 이 돌도 다 활용이 끝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이쪽이 이제 흙이 많이 좀 해피한 그런 장면이죠. 네, 그래도 여기 씌우는 거는 아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백도를 쭉 공배로 밀어주는 작업을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을 구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가는 수가 입구자하고 한 칸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어차피 지금 돌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백이. 그쵸? 이때 네, 밀고요. 힘있게. 여기서 이제 백이 뛰어나오거나 하면 뛰어나왔죠? 흑마가 늘면 치바다 가나요? 뭔가 좀 도와주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은 그냥 나를자를 가보겠습니다. 나를자를 가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두면은 이쪽을 두면은 오히려 흙이 공배를 좀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좀 선택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에 그게 별게 없으면 그냥 돌을 공배로 몰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이 이제 이런 곳을 두면 쭉 입구자로 밀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나를자를 가거나 해서 여기가 커지잖아요. 물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그냥 계속 이 돌 정형화된 공격법으로 살려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치가 또 이동을 하겠죠. 흙은 어딘가에 집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세력을 받는 거는 참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전에 이런 좋은 세력을 받고도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덜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뭐 지금처럼 차차 보면은 저희가 늘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넓혀서 지금 백은 딱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바둑의 유불리를 떠나서 여기는 지금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를 둘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양이 안 차서요. 이거보다 지금 이쪽을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깎는 것도 조금 더 용이하고 아무래도 네,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협공 갈까요? 이 협공 가도 되고 이어도 되는데 이것도 협공 가고 하나 끊는 거를 허용을 한다고 사실 제가 뭐 어디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나가고 하는 건데 일단 인정. 네, 받아주겠습니다. 상대가 두는 거를 수용을 하고 이 자리를 꼭 와야 돼요. 지금 하나를 더 왔는데 일반적인 수법은 아니죠. 이게 모양이 널찍하게 있을 때는 이런 수를 두게 되면 이쪽이 집이 좀 쉽게 굳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하변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돌은 압박을 해놓는 곳까지 다 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씌워서 압박을 마무리를 짓는 방법이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서 여기를 아주 깨끗하게 지키고 백한테 계속 두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찰을 좋아하시는 경우라면은 밑으로 두는 게 좀 더 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위로 두면은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넓혀서 만약에 흙이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이 있는데 저는 또 현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밑에를 좀 당겨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근거를 뺏으면 지금은 밑으로 살면은 모양이 너무 좀 옹졸해지거든요. 흙이 훨씬 좋죠, 아까보다. 그리고 흙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근거를 뺐더라도 사실 지금도 백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런데 자연스럽게 가고 있으면 집으로도 지금 따라잡기가 어렵고요. 자, 이제 밀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다음에 맞겠다는 얘기죠.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늘으셔야 돼요. 늘어서 백이 뛰는 거를 보고 안 뛰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하나 찔러서 뛰게 만들겠습니다. 뛰게 만들고 조금 보너스를 챙겨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이건 모양이 너무 나빠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두면 됩니다. 지금은 뭔가 백이 너무 우영이죠.
그렇다고 지금 집을 뭐 많이 얻은 것도 아니고, 집은 다 여기 집대로 깨끗하게 들어가고 백돌들이 무거워졌죠. 방금은 조금 행마가 안 좋았어요, 백이. 차라리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기는 게 좀 영 안 보인다, 이걸 젖혔을 때. 근데 밑으로 이렇게 쭈그러지긴 싫다, 그럼 그냥 뛰면 돼요. 차라리 이런 데를 그냥 뛰는 게 낫습니다. 지금 뭔가 좀, 지금 돌 진행을 보시면 이 진행 자체가 마지막 수도 그렇고 뭔가 백이 살려만 주세요 하는 느낌이죠. 근데 지금 형세가 그렇게 여유로운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수가 있으면은 강력하게 두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모양이 여기가 길기 때문에, 두텁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이럴 때는 그냥 최대한 깎아주는 정도로, 더 이상 침입이 없다면 네, 깎아주는 정도로. 한 칸 뛰면 어차피 늘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하셔서 두시고, 더 이상은 두면 안 되죠, 후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 칸이 이제 커 보이네요. 두 칸을 두고 이러면은 이제 거의 끝내기 단계가 오겠습니다. 자, 날짜도 좋은 자리죠. 지금 하나 지켜 놓고요, 편하게. 이제 이쪽 우변과 그리고 좌상기 쪽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금 이런 그 중반에 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세력들은, 이게 지금 여기 집이 안 났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돌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이 자꾸 중앙으로 진출하고 돌들을 버리고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미 이제 이 집으로 환산은 다 된 그런 모습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스코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형세를 봐도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네, 왜냐면은 이게 수학적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성, 세력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세력 활용법 같은 경우, 또 세력 견제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력이라는 거는. 자, 지금 백이 칼을 뽑았어요. 제가 좀 깊게 들어갔다고 지금 혼내주러 오셨는데 저도 한번 좀 최대한 강하게 둬보겠습니다. 밀고 들어가서 이 한 점을 압박을 하면서 싸워볼게요. 백이 여기 늘 거거든요, 지금. 그때 여기 붙여서 그냥 한 점만 주는 전략. 이렇게. 이러면 이제 백이 껍데기만 남게 되죠. 저는 홀랑 넘어가 버리면은 끊어는 갔지만 집은 다 제가 챙겨갔습니다. 그래도 미는 수 좋아 보입니다. 실전에 여기를 지금 밀어갔는데, 밀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이 수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밀어감으로써 이 단수가 지금 선수가 됐기 때문에 중앙도 공짜로 좀 막히고 여기도 좀 얇아졌네요. 제가 조금 오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우변 쪽이 닫힌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중앙 쪽 일대가 조금 얇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단수. 나중에 물어보면 안 받으니까. 어렵네요. 이거 약간은 좀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이쪽에 이제 백이 뭔가 공격을 오면은 조금 답답하죠. 여기를 하나 띄어서 지켜놓겠습니다. 세 점을 버리고. 이 교환은 제가 득을 봤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여기도 좀 강력하게 두는 수가 좀 남아있어서, 정상적으로는 제가 이쪽을 지키는 게 좀 더 두터운 수이긴 한데, 여기를 날짜를 당해도 전체를 다 공격하는 수로 오면 좀 피곤하거든요. 야, 이 수 지금 제가 딱 걱정하고 있던 수인데 상대방 분께서 도우시네요. 자, 일단은 수익기로 한번 늘어야죠. 이 돌은 단수를 치고 이으면 조금 걸린 느낌이 있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안 둘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바꿔치기가 해서 이렇게 이었을 때 이 3점을 버린다고 해도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과는 좀 안 좋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망했어요. 그 전에 날일자 간수가 조금 오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구자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사실 자상기를 가도 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리고 그거보다 지금 상대방분이 대처를 너무 잘하셨어요. 완벽하게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일단 치는 건 좀 악수로 보이고요. 치고 나면은 나중에 이쪽 치고 나올 때 훨씬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치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게 모양이 너무 나빠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수가 또 가능해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제 뚫려주고요.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이걸 먼저 치고 두면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모양이 나빠가지고 이 치받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치받아 놓고 보니까 성립이 되네요. 모양은 예쁘게 두려면 이렇게 둬야죠. 근데 문제는 이 한 점이 죽는다는 거. 이 돌이 죽으면 말짱 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야 진짜 못생겼다 이거. 7점이 이렇게 똘똘 뭉치다니 완전 거의 초중복이다. 초중복. 근데 이런 전투에서는 사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지, 모양은 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백이 이제 수를 내려고 하면 이쪽을 젖히고, 보통 있는 거는 치중 가서 깨끗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수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호구 쳐야 됩니다. 사실 호구 쳐야지 뭔가 그 다음 수단이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든 간에 젖히는 폐 같은 게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은근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밖에를 싸바르고 나서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패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또 반드시, 또 충분히라기보다는 반드시 결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흙은 뭐 집을 안 세봐도 흙이 집이 훨씬 많겠죠. 하변과 상변 일대가 거의 뭐, 하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이제 19로 장통 이런 느낌이죠. 네. 백도 좌변집이 크긴 하지만 일단 좌변이 하변보다, 흙이 하변보다 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상변도 백의 우변보다 좋기 때문에 집으로는 굳이 판단을 안 해보더라도 흙이 많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둘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올까요? 승부수를 띄우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런 걸 늘면은 이런 식으로 패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패는 지더라도 크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사실. 자, 지금 상대방분이 모처럼 장고가 길어지고 계시네요. 자, 결국 술기를 하신 끝에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방금처럼 패하는 것도 좀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것도 있는 것만 생각하고 둘 확률이 있죠. 이게 흙이 치중 갈 수도 있지만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뛰면 수상전이 잘 안 되죠. 백에. 이 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방금 전 전투에서도 전혀 득을 본 게 없습니다. 중앙을 기분 좋게 맞긴 했는데 흙은 갈 자리 같고요. 또 우변 쪽도 지금 흙한테 아무 대가 없이 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으로 차이가 더 많이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맞고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밀었죠. 느는 게 있고 젖히는 게 있습니다. 배짱으로 젖혀보겠습니다. 여기 끊는 거는 어차피 이 돌이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한 점이 좀 달아나긴 어렵고요. 반대쪽으로 가도 이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데 입구자 하면은 이 두 점을 살리기가 제법 만만치가 않죠. 네. 백도 양보를 했네요. 양보를 해서 느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있는 게 좀 더 깨끗해 보여서 이렇게 뒀습니다. 자, 여기 뒀는데 이럴 때 막 이런데 받으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술게 해보시면 안 둬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게 크다고 생각되시면 두시는 거고, 아 이거 진짜 별거 없네? 이렇게 큰 자리 가는 거죠. 여기는 안팎으로 굉장히 큽니다. 다음번에 흙이 이제 입구자가 선수라고 보면 젖혀있는 것까지 선수잖아요. 이 권리로 흙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하고, 반대로 이제 흙이 만약에 여기를 뒀다. 백이 날일자를 두고 나면 받아주면 이미 엄청난 이득이죠. 안 받고 나더라도 이렇게 밀고 나면은 백이 늘어나는 집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방간에 늘어나는 곳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잘 찾아서 둬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흙이 두니까 그 다음에 백이 뒷걸음질로 이제 받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흙이 이제 집으로 엄청나게 받아가는 진행이 되죠. 자, 이제 큰 자리가 이제 두 점 살리는 게 좀 커 보이네요. 이걸 일단 살리겠습니다. 아까는 작아서 안 뒀는데 지금은 좀 큰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것도 살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가로 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차이는 다소 벌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글쎄요,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일단 중앙을 막는 게 좀 커 보이고요. 여기를 넘어가는 것도 좀 커 보이고요. 네. 개가를 한번 해보면 이 하변만 해도 거의 뭐 60집 가까이 나죠. 55집은 넘게 나는 것 같아요. 상변도 30집, 거의 뭐 90집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는데요. 거의 90집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대충 얘가 있을 때. 백은 한 60집 정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자, 지금 백이 어떻게 나오나요? 네. 끝내기에서 힘을 내고 계시긴 한데 차이가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내기 공부할 겸 뭐 계속 가보죠. 뭐.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선수 끝내기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중앙 쪽도 할 수 있는 끝내기, 이런 끝내기들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호구로 칠지 한 칸 뜰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백의 입장에서 특별한 선수는 없네요. 네, 지금 따먹는 수, 3점 먹는 수를 뒀는데 이 수도 큽니다, 지금. 백이 안 간 자리를 저는 한 번씩 둬보겠습니다. 뭐 큰 끝내기가 없어요, 마땅히 지금. 방금 그 자리 제외하고 나서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작지 않으면서 사고가 안 나는 자리. 네. 좀 찝찝한 거 없이 가급적이면 두텁게 그런 수들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왔을 때도 혹시 뭐 2점이 죽는 수가 있는지, 없으면 그냥 큰 자리로 이렇게 손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글쎄요, 여기서 지금 특별히 승부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는 크게 이렇게 막 임팩트가 있는 바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둑은 아니었는데 이기고 지는 결말을 가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삭감 갔을 때는 이게 침입하고 삭감하는 거에 경계선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침입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저는 삭감을 선택을 했죠. 백돌들이 전부 3선으로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모양이죠. 전부 3선으로 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침입하기에는 좀 깊은 자리였어요. 그 부분이 이제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백은 얼핏 보면 이쪽 중앙일대를 깼지만 이쪽이 돌이 처리되어서 나가는 과정에서 또 여기 이제 세력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이 발전성이 하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이제 백은 침입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집으로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80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정형화된 패턴이죠. 지금 80번으로 들어가는 이 침입에 대한 거는 제 영상 침입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삭감하고 이런 게 찍혀진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침입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